안녕하십니까. 동아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침 이렇게 와 뵈니까 참 조용하기가 이를 데가 없군요. 아주 무슨 깊은 산장에 찾아온 기분입니다. 네, 조용하기는 조용해요. 네. 근데 어떻게 가끔 가다가 너무 자극이 없게 느끼셨어요? 네, 네. 아주 가족들도 단촐한 것 같고 그런데요. 옆에 따님 되시나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스스로. 김명수입니다. 네, 어디 학교에 나가십니까? 연세대학교요. 아, 몇 학년? 2학년. 전공부. 사학과인데 아직 모르겠어요. 아, 네, 네. 아주 참 단촐하군요. 네. 이렇게 조용한 데서 글 쓰시기에는 참 좋지 않을까. 무리하니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 와서 보니까 뭐 집필 도중이신 것 같아서 상당히 갑자기 찾아뵌 것이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집필 도중이 아니라 낮잠 잤어요. 그러세요? 네. 듣기로는 뭐 고향이 경상남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충무죠. 아, 저는 토영이라고 했어요. 네네. 박경리 씨가 이 문학의 뜻을 두신 것은 역시 학교 다니실 때였는지요? 글쎄,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일제시대니까요. 네. 뭐, 거의 한글 몰랐어요. 어허. 그러니까 일본 말로 이렇게. 뭐, 뚜렷하게 문학 하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그저 공부 못하니까 밤낮 소설 읽었죠.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이 작품 활동에 모든 힘을 기울이셨을 때는 어느 때셨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6.25 때요. 6.25 때, 어떻게, 괴로운 일, 여러 가지 뭐 다 겪었으니까, 이 답답할 때 어떻게 감정 발산이라는 그런 형식으로요. 네네. 이 시 같은 거 좀 써봤어요. 아, 네. 그냥 뭐 뚜렷하게 문단에 뭐 나가겠다는 생각 없고요. 네. 그래, 한도 해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뭐 친구 소개로요. 김동리 선생님 알았어요. 네. 그래, 그 선생님한테 처음에는 시 지도를 받았는데, 그 선생님이 소설 써보니 어떠냐고. 그래서 처음에 그 계산 추천 받은 거요. 아, 그러니까 이게 현대문학이었습니까? 네, 현대문학이요. 그걸 썼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한 8번 정도 고쳤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계기가 된 거죠. 아, 네네. 그 후에도 여러 작품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박경리 씨 스스로가 아마 손꼽을 수 있는 작품이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글쎄요, 현대문학에 처음에 장편 연재한 게 표류도 있습니다. 아, 표리로? 네, 지금 보면은 뭐 미숙하고 이렇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하여간 제가 정력 기울이고 열심히 썼으니까요. 네. 막 그거 하고 이번에 시장과 전장. 시장과 전쟁은 불만이면서도 하여간 분 놓는 그 순간까지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네. 그 밖에 또 작품으로는 내 마음은 호수라는 것도 있고, 네. 또 가을의 온 여인, 노을진 들녘, 파시, 성녀와 마녀, 성녀와 마녀겠죠? 또 김약국의 네, 딸. 김약국의 딸들 여러 작품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떻게 따님 어머님의 작품 읽어보셨습니까? 물론 읽어보셨겠죠? 네? 읽죠. 어때요? 다른 분들이 쓰신 작품을 읽을 때와 어머님이 직접 쓰신 작품 읽을 때와의 그 느낌 같은 거? 저는 딸이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참 영리한 말씀이신데요. 네, 아주 영리한 따님이 두셨습니다. 뭐 걔는 어떤 때 초고 안 읽습니까? 네. 원고 읽기 아주 싫어해요. 아, 그래요? 네. 네. 뭐라고 할까요? 시장과 전장, 평가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고, 또 불만점을 또 작가 스스로 갖고 계시다고 그러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전장과 시장과 전장 말이에요. 네. 그게 제일 제가 불만하고 있는 게 평론가들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평론가가 말씀하시기 전에 지 자신이 느낀 건데요. 거기서 현재 진행형하고 네. 또 간결체, 이거 논의의 대상이 되는데요. 지 자신도 왜 그런 수법을 취했는가. 이거 처음에는 어떤 새로운 수법, 이런 의도도 있어서나 어쩔 수 없이 취한 지 자신의 좀 곤란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가에게 있어서 체험이 작품의 바탕이
안 되는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 소설이라는 게 어떻게 가공에 이 상상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자연히 이렇게 자기 자신의 체험을 바탕을 하는데요. 그럴 때 막 여기서 대체적으로 지영이가 이 작가가 겪은 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럴 때 그걸 정리를 할 때 어떤 주관적인 수법이라든지 과거 진행형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작가의 감정이 너무 노출될 것 같았어요. 아하, 네. 뭐라 그럴까요? 홍수처럼 확 쏟아져 나와서 그 정리를 못하고 어떤 그 객관성을 취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네. 기분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 자신을 가누는 뜻에서 부득이 그런 수법을 썼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객관화하는데 그 성공을 하지 않았나. 네. 그렇지만 어떤 중량적인 거나 이런 걸 볼 때는 약간 지 자신 불만이고 독자들에게는 이렇게 스피디한 읽을 맛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읽기는 거북하지만은 더 두고두고 생각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그 작품에 있어서 약간 불만이 아니라 아주 불만입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백모 씨가 그 서평에서 아마 하신 말씀은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게요. 네. 그게 뭐 지나간 일이니까 우습게 됐습니다만 네. 제가 애당초에 그 불만이 아니라 아주 노여움을 가졌죠. 아하, 그거는 네. 그 작품에 있어서 그 평론가가요. 네. 불성실했다는 거. 거기 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박경희 씨 작품에 대해서. 아니, 그 평론가 박경수는 자체가 네. 왜냐하면요. 작가는 소설가는 소설 쓸 때 불성실한 태도로 소설 쓰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평론가께서 성실하게 평론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쓸 때는 제가 부분적인 거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감정인 줄지도 알아요. 아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작품을 얻어겠다는 겁니다. 네. 왜냐면 여기서 그 기훈이라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기순을 안 합니다. 네. 기순할 생각도 안 갖고 붙들려 가가지고 도로 산으로 탈출해 가거든요. 그 작품의 주인공이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순할 생각을 가졌다 그러거든요. 이러면 이 작품에서 전혀 차질이 생겨요. 큰 차질이로군요. 네, 큰 차질이죠. 근데 그거는 그분이 아마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장면이 그러니까 아마 띄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다른 평론가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큰 그분이 잘못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사소한 일 같지만 그 작품 전체 성격을 좌우하거든요. 그렇겠죠. 거기서 제가 네. 화가 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다가 도중에 말이에요. 그분이 노출되는 게 있는데 작가 자신의 전류인 듯한 넋들이 외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참 그야말로 작가가 처음부터 이거 기록이라고든지 또는 고백 문학이든지 이런 건 던져놓고 하면은 그런 말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아무리 작가가 체험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는 다시 그야말로 재창조한 거거든요. 거기에 있어서는 그분이 지 자신의 사정을 안다고 하더라도요. 평론하는 태도에 있어서 복판에서 그런 거를 끼운다는 것은 장난기거든요. 네. 그 불성실한 태도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 자체가. 네, 자세가 싫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숙명의 한 권은 고독한 여인상이 주로 잘 그려진다는 등 그 주인공이 바로 작가 박경희 씨라는 등 뭐 그런 얘기가 좀 떠들어갔죠. 네, 그런 얘기를 떠드는데요. 그 번번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표류동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나간 게 참 사소한 동기예요. 네. 제가 그 갈채 다방에 옛날에 문인들이 모였거든요. 많이 나갔죠. 요즘은 안 그랬는데. 네. 모였을 때 어떤 분이 의원이 제가 성질이 좀 개팍해요. 그래서 뭐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냥 옥 해버렸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때는 욱했는데 돌아와서 가만 혼자 돌아가면 생각을 하니까 요런 상처를 받았을 때 말 한마디라도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순간에 어떤 사리적인 노여움을 도발시킨다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런 심리적인 거를 판넬이 가면 재미있는 단편이 되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일이 꽤 지났죠. 지나고 난 뒤에 거기 찾아서 장편을 쓰면 어떠냐 하는 데까지 발전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쩌면 독자들이 와가지고요. 스님이 다방이 했습니까? 형무소 들어가 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현에는 스님님 자신이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물론 그 현에 정신적으로 구성된 거는 작가의 정신의 한 분신이라고 보면은 작가 자신이고, 그 상황을 가지고 작가에게 결부를 시킨다면 그거는 작가하고는 엄청난 사람이고. 네네. 그렇게 따진다면 작정 인물치고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여자건 남자건 네네. 또 노인이건 작가의 분신 아닌 게 어디 있겠는가. 이래서 제가 어디서 작가와 모델이라는 얘기도 원칙적으로 그런 해석을 가진다면 전부가 모델이 있는 소설이고 또 어떤 재창조를 거쳤다고 볼 때는 원칙적으로 모델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건 너무 원시적으로 아주 초보적인 것으로 얘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서 파생되는 얘기라고 할까? 그 인간과 인간의 벽이 있다. 단절된 인간의 벽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뭐 인간과 인간의 벽이 있는 거는 그거는 뭐 세상스러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벽을 뚫어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 뭐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 세상이 산다는 의미가 없고 뚫어본다는 그 가정의 노력, 참 그 시치부스의 그 신화 같은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만약에 저 뭡니까 여원사에서 뭐 영광스럽게 무슨 상을 받으셨다고요? 네, 뭐 여령문학상인가요? 네. 네.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여원사에서 줬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 아마 시장과 전장 그게 수상 작품이 해당된 건가요? 네. 어머님이 이번에 상을 타시는데 딸로서 느끼는 기분은? 말씀하세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상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상이 된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아주 상당히 그 내용이 있는 듯한 얘기인데요. 네. 이 얘기 좀 해주시죠. 뭐. 말해봐. 그럼. 아, 전 그만두겠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그것도 아마 우리 40대라고 할까요? 네. 그에 대한 어떤 다엽적인 그런 게 싫은 거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 제 자신도요, 참 주시는 거 고맙게 받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받음으로써, 그게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영향을 끼친다면, 자기 정신 자세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 상이 그리 좋은 거 아니라고 차라리 생각합니다. 안 받는 일보다 못하다. 네. 받았다는 거는 말하자면 기분적으로 네. 순간 내가 이렇게 이걸 받았으니까 기쁘다. 여기서 끝쳐야지요. 네네. 거기서 끝쳐야지. 그게 무슨 말하자면 받았으니까 여기 여러 가지 그 정략적인 게 포함이 안 됩니까? 가령을 색이 잘 발릴 거라는 둥. 네. 무슨 하나가 이력이 하나 붙는다는 둥. 네. 이런 생각한다면 작가 자신의 정신 타락시키는 것밖에 아닐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셨으면. 앞으로 역시 전작 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